영국 맨체스터 폭탄 테러를 계기로 미국도 이른바 소프트 타겟들의 테러 초비상을 걸고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34지구 하원 의원을 뽑는 결선 투표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한 로버트 안 후보가 34지군의 한인 교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선거 캠페인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의 공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LA 공원 순위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전국 74위를 기록하면서 그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LA시 전력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소가 누출 사고를 겪으면서 올여름 남가주 대도시들이 대규모 정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지만 지난 겨울 폭우로 인해 수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영국 맨체스터 폭탄 테러를 계기로 미국도 이른바 소프트 타겟들의 테러 초비상을 걸고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대형 콘서트장과 공항과 철도, 식당과 쇼핑몰 등의 중무장 경찰 병력과 보안 장치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콘서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폭탄 테러를 감행한 영국 맨체스터 테러 때문에 미국도 다시 한번 대중들이 많이 몰려 손쉽게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는 소프트 타겟들의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촌에서 테러 공격을 당한 소프트 타겟들은 맨체스터와 같은 대형 콘서트장, 공항과 철도, 식당가와 쇼핑몰,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와 나이트클럽 등이 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내 주요 대도시들은 맨체스터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즉각 소프트 타겟들의 테러 비상을 걸고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특수훈련된 무장경찰들이 공연이 많이 열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하루 50만 명의 행인들이 지나는 타임스퀘어 등 시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대형 콘서트가 이번 주말까지 열리거나 예정돼 있는 시카고, 휴스턴, 보스턴 등에는 경찰과 보안 장비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메모리얼 데이이자 여름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데 맞춰 미국민들이 본격 여행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공항과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 유명 휴가지 식당가 등에도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연방 반테러 당국은 아직 미 본토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이나 테러 첩보는 없으나 이전의 소프트 타겟들에 대한 유럽 각국에서와 같은 유사 테러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테러 당국은 영국 맨체스터 테러에서는 보안이 느슨해지는 콘서트 종료 시간대를 노렸다는 점에서 취약 시간대를 더 주의해 줄 것을 보안 당국들에게 상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반테러 당국은 폭탄 테러뿐만 아니라 프랑스 니스, 독일 베를린과 같이 대형 트럭을 렌트 또는 탈취해 수많은 인파들이 붐비는 곳을 무차별로 질주하는 테러를 자행해왔기 때문에 뉴욕처럼 덤프 트럭에 모래를 잔뜩 실어 차벽으로 배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테러 당국은 무엇보다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수상한 행동이나 물건을 보면 즉각 신고해달라는 테러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하원 34지구 연방하원 의원을 뽑는 결선 투표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한 로버트 안 후보가 34지구 내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선거 캠페인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하원 34지구 내에 속해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 지구 연방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로버트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남가주 한인 교계 목사를 비롯해 장로 등 로버트 안 후보를 지지하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로버탄 후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 교회적인 지지와 지원을 천명했습니다. 나아가 아세안 아메리칸과 라티노 형제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임을 확신하며 후원과 지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한인교계 지지 모임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박헌성 목사는 안 후보가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돼 소수민족은 물론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주보에다 간구하고 또 교회가 크든 적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락해서 전부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 한민족 중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국회에 보내도록 힘쓰는 일에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모임에서는 로버탄 후보의 당선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과 동포사회의 연합과 발전, 그리고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도 이루어졌습니다. 로버탄 후보는 한인 기독교계의 이러한 지지 선언은 드문 경우지만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고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런 후원하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선거부터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앞으로는 이제 더 인볼브하고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더 많은 발전이 되고 더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후보는 이제 6월 6일 투표일까지 한인 유권자들에 대한 우편 투표 동료와 함께 6월 3일과 4일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실시되는 조기 투표에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버트니 안 후보를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로컬 언론 LA 데일리 뉴스가 오늘 오피니언란을 통해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34지구 연방하원 결선에 로버트안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하비에르 베세라 전 의원의 자리를 이어갈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하원 본선거는 캔사스나 몬타나, 조지아,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치러지는 특별선거와 조금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양당의 대립을 반영하듯 공화당 대 민주당 후보들이 보통 출마하는데 이번 34지구의 경우 로버트안 후보와 고메주 후보 2명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2명 가운데 로버트안 후보를 선택하면서 한인타운과 보일 하이츠, 이글락 등 LA 일대를 관할하는 연방하원 34지구 의원직을 맡을 기회를 주고 싶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골프를 치던 한인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일요일 오후 알리소비오에 거주하는 올해 59살 리사 박 씨가 월넛 지역 로얄 비스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콜리마 로드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세단 차량에 치였습니다. 박 씨는 사고 충돌로 카트에서 몸이 튕겨져 나와 도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남편 제임스 씨는 즉시 911에 도움을 청해 아내 박 씨를 인근 포모나 밸리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사흘째 뇌사로 연명해 오던 박 씨는 오늘 아침 인공호흡기를 떼 사망했다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골프를 치던 지인들에 따르면 로얄 비스타 골프장 특성상 4번 홀에서 5번 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콜리마 로드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는데 박 씨도 골프카트를 타고 길을 다음 홀로 이동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입니다. 한편 박 씨의 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에게 제보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제보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월넛 다이아몬드바 지부 909-595-2264번으로 하면 됩니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 법안으로도 10년간 2,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으로 밝혀져 최종 승인이 물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 법안으로도 10년간 2,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으로 밝혀져 최종 승인이 물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차안에 비해 예산 절감은 3분의 1로 급감하는 반면 무보험자는 고작 100만 명 차이 나는 것으로 더 악화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강행해 5월 초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켰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 2탄으로도 10년간 무보험자를 무려 2,300만 명이나 양산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1차안에서 예상됐던 무보험자 2,400만 명보다 고작 100만 명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10년간 연방 적자를 1차안에서는 3,370억 달러를 줄일 것으로 추산됐으나 이번 2차안에서 1,190억 달러 감축에 그쳐 오히려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CBO 평가 보고서는 하원 승인 트럼프 케어 법안이 연방 적자를 훨씬 덜 감축하면서도 무보험자는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혹평을 받은 것이어서 최종 승인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LA 공원 순위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서 전국 74위를 기록하면서 그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 공원 시스템이 전국 최하위에 랭크됐습니다. 환경보호 비영리단체 공유지를 위한 신탁기금이 전국 100개 대도시의 공원들을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지역 공원 시스템은 100점 만점에 41.5점을 받아 74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5위에서 9계단이나 떨어진 순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원 접근성과 크기, 그리고 시설과 투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에는 도시 전체 13%의 공원이 있어 전국 평균 9%보다 높았지만 공원 접근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10분 안에 공원에 걸어갈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LA 주민 54%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모든 주민들이 10분 거리에 공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보고서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자동차를 타고 주로 이동하는 도시일수록 보다 전략적으로 공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을 소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LA 중에서도 한인타운에 특히 공원과 녹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그 심각성과 함께 인구 밀집도가 높고 보행자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타운에 보다 공원이 개설돼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공원 순위 1위 미니애폴리스에 이어 세인폴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포틀랜드, 버지니아주 알링턴, 얼바인, 뉴욕 등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LA시 전력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소가 누출 사고를 겪으면서 올여름 남가주 대도시들이 대규모 정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겨울 폭우로 인해 수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박차를 가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사상 최악의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 사태가 발생한 뒤 남가주는 아직까지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내 주요 에너지 기구들은 올여름 LA를 비롯해 남가주 대도시들이 최장 2주 정도 정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6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력발전 가동률이 최대를 기록하는 등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송전을 담당하는 ISO, LA 수도전력국은 어제 다이아몬드바에서 에너지 안정성 공청회를 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에너지 기구들은 남가주 가스컴퍼니에게 다음 달까지 발렌시아, 플라야델레이,
골레타에 위치한 천연가스 저장소 3곳을 대체 운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알리소 캐년 가스정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현재 148억 평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더운 날씨가 지속되거나 산불 발생 시 단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정전 위험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알리소 캐년 가스정은 잠정 폐쇄되기 때문에 LA 지역 발전소 17곳이 9,80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발전소에 무리가 가면 제2의 포토렌치 가스 누출 사고가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전기 가스 절약 캠페인을 벌일 방침입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마련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표면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전역에는 50만 개를 넘어서는 저소득층 유닛이 필요하지만 정작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이를 해결할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내 필요한 저소득 유닛이 55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캘리포니아 하우징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부족한 저소득층 유닛은 총 55만 1,807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LA 카운티 저소득층 유닛 마련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저소득층 유닛 마련을 위한 예산은 지난 2008년부터 무려 64%나 삭감됐습니다. 이는 매년마다 4억 5,7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LA시에서 통과된 12억 달러 공채 발행안이 LA 카운티의 저소득층 유닛 부족 현상을 일부 해결해 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산 집행이 10년 동안 진행되는 만큼 저소득층 유닛 부족을 단시간 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더해 주민들의 평균 임금은 수년째 정체 상태지만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도 저소득층 유닛 부족 현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한 가정당 64,300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17년 동안 고작 3%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LA 카운티 평균 렌트비는 무려 3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유닛 개발 박차를 위해 저소득층 유닛을 건축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부동산 개발업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지원금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소득층 유닛이 포함된 건축 프로젝트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줄일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LA 카운티 내 부족한 저소득층 유닛은 55만여 채에 달하는 만큼 저소득 유닛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의 새로운 주민 발의안을 상정해 저소득층 유닛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미 국채 등 보유 자산 축소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지난 2일과 3일 사이 열린 정례 회의에서 채권 축소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P통신은 복수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안에 자산 축소를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줄일지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다수의 연준 의원들은 지난 3월 정례 회의에서도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의 보유 규모를 줄이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2월 의회에서 연준의 자산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자산을 축소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방식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LA의 대중교통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버스 이용 건수는 3억 6천만 7만 6,04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억 416만 8,057건으로 5천만여 건 이상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메트로교통국 측은 컨설턴트를 채용해 오는 2019년 4월까지 버스 노선의 효율성과 승객들의 수요 등 버스 시스템을 총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의 인기가 식은 이유는 운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기가 살아나면서 저소득층 가정도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2013년 서명한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발효된 첫 해에만 20만여 대의 새로운 차량들이 보험에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리프트도 한몫을 했습니다. LA 세계무역협회 옥타 LA가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을 개최합니다. 옥타 LA는 오늘 오전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23일에서 2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USC 캠퍼스에서 옥타 LA 2017 제14회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정숙 옥타 LA 회장은 차세대 무역 스쿨은 전 세계에서 6월에서 9월 사이 개최된다며 차세대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은 물론 서로의 성공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무역스쿨을 졸업을 하고 나면 서로 간에 같은 공통적인 그러한 그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가지면서 그걸로 통해서 서로 같이 투자도 같이 하면서 비즈니스를 새로 창업도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월드 옥타 2017 제2회 미 서부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은 월드 옥타 LA가 중심이 돼 덴버와 샌프란시스코 지회가 함께 주관하며 2박 3일 동안 비즈니스 실무 교육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옥타 LA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옥타 월드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은 현지 언어에 능통하고 사회 문화권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주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소지한 인재들을 지원 육성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제적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골프장 건널목 뺑소니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골프 라운딩을 하다 보면 차도를 건너야 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RK9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